정말 어리석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진짜 하늘을 가린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연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려 7년 전 문서를 찾아보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잣대를 권익위가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했습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만 이상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금품과 공직자,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인 2017년 8월 자료를 보면 현 권익위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누리집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해설집을 올리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명시했습니다. 권익위가 언급한 다른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이었으며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권익위는 해설집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 법원 판결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 관련성 기준에 대해 법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범위를 굉장히 넓게 판단한다는 내용인데 권익위 해석집대로라면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했다는 진술 등에 따라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뇌물죄 직무 관련성 의미가 같다며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외 사유에 의해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할 규정이 없다 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2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권익위의 폭넓은 목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 이첩 대상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좁게 한정해서 볼 수 없고 권익위의 부정청탁 신고 처리를 규정한 법령을 봐도 반드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정해서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이 너무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기자에 따르면 인권위에 반인권 위원들이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설마 정말 저렇게까지 말할까 싶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직접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용원 상임위원은 본안건 논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발언의 요지는 최근 인권위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었고 정보 공개를 한 직원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지난번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며 피로감을 내비쳤고 기왕에 다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정보 공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당 추천위원인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에게 왜 직원 색출을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묻고 이에 김수정 비상임위원이 제지하자 김용원 상임위원이 호통을 치기 시작하면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회의 중 발언들입니다.
상임위원 한 분이 지금 논의와 관련해 바른 말씀을 하는데 다른 위원이 끼어들고 이렇게 몰상식한 위원회에 몰상식한 위원이 있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요?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왜 뛰어들어요? 방청석에서 관여를 해요. 퇴장을 시켜야죠. 김용원 상임위원은 김수정 비상임위원을 향해 박진 사무총장의 호의 무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진 사무총장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죽하면 청중석에서 말 좀 가려서 하라, 그만하라 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충상 상임위원이 청중석을 노려보며 대지를 하였고 방청석에서 관여를 한다고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것도 얼마나 코미디인지 모릅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 중심엔 생각 없는 대통령과 김건희가 있는 겁니다. 국힘은 항상 말합니다. 거야 민주당의 독주라고 항의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없어지고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고 정부 여당은 석유 브리핑 이후로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세를 맛보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18개 가운데 11개는 두 교섭단체 가운데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는 국민의힘이 갖기로 하는 데에는 양당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세 곳을 양당이 서로 갖겠다고 하고 막판에 국민의힘은 법사위만 요구했고 민주당은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애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라는 강경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략이라 이를 거두는 등 고민이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항의를 그렇게나 많이 해왔으니 이제 본인들도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관행을 앞세우고 민주당은 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소속 의원이 주로 맡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예전엔 주로 각 상임위 통과 법안들의 법리적 문제 여부를 체크하고 자구 수정 등의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모든 법안을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원인 셈입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욱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법사위를 묶어 국회 일정을 동결 상태에 이르게 한 적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김도욱 위원장이 나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강행 통과시켰으나 이들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에서 일단 멈춤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다툼은 주로 쟁점 법안이나 여야 격돌 이슈 때문이지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 일반적인 민생 법안들도 한꺼번에 다 막혀버린 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무슨 목적으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계속해서 편향적인 수사와 결과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은 반성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넘어 탄핵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합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